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2일 낮 12시 30분입니다. 어제가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날입니다. 즉 173년 전 1948년 2월 21일 런던에서 유명한 문서 하나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30살의 마르크스와 28살의 엥겔스가 발표한 공산당의 선언, 나중에 이것은 공산주의자 선언,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로 줄여지는데 이 독일어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첫 문장이 유명한 문장이죠.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173년이 지나서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한반도에는 이 마르크스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어떤 한 법률학 교수 출신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법무장관으로 2년 전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의 손녀 앞에서 나는 신영복 선생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했는데 그 신영복은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이게 바로 한반도에 아직도 마르크스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173년이 지났는데도. 근데 역사에서 이미 이 문서는 쓰레기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173년 전의 계급투쟁론을 끄집어내가지고 2021년 대한민국에서 써먹으려고 하는 이 세력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수구 반동 세력이죠. 그러나 그 부끄러운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수구 반동 세력이라고 몰고 자신은 진보라고 사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에 처음 해가지고 이 신원식 전 합참차장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저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 이게 보니까 페이스북에 올랐던 글입니다. 그래서 어제가 그런 날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란 제목인데 요 짤막한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73년 전 오늘인 1948년 2월 21일 공산당 선언의 서두가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입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와 함께 공산당 선언의 서두를 장식한 이 첫 문장은 지난 170여 년간 인류의 자유와 인권, 번영 그리고 문명을 파괴하는 악령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악령입니다. 악마의 영혼이죠. 이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의 대결입니다. 지금 남북 간에는 영혼의 대결이 철저하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이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지도층이 그것을 영혼의 대결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책 대결로 여기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는 있었어도 공산주의 사회는 한 번도 이룩된 적이 없습니다.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갖는다는 솔깃한 표현이 선동적 수사는 될 수 있어도 국가 경영의 원리가 될 수 없음은 수많은 공산국가의 몰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를 표방한 국가 2단화 중 2단화인 북한의 실상은 공산당 선언이 전국에는 어떤 지옥을 만드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씨 일가 3대 세습 독재체제는 공산주의가 북한식 차르주의, 전제군주국으로 역류한 역사의 반동입니다. 마치 중국의 승리학이 조선에 들어와서 주자의 의견에 이견을 따는 일을 사문난적으로 몰아 극형에 처하는 등 종주국인 중국보다 더 교조화되고 극단적으로 굴절된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발전 신화, 반면에 공산주의에서도 한 발 더 타락한 주체사상을 선택한 북한의 참상,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극명한 남과 북의 대조적인 모습,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성공의 신화를 거부하고
북한의 지옥을 닮으려고 하는 것 같아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상황 중에서 가장 기괴한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존재라는 것이고, 그 문재인 정권을 선택한 국민의 존재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완벽한 체제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을 동반한 와중에 많은 이들이 소외될 수도 있고 기득권에 의해 자유나 공정이 위협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혁신을 통하여 과오를 수정하고 실수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래야 인류가 번영을 지속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이념체계로 진화해 왔습니다. 흔히 민주주의를 실수를 견디는 체제라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실수를 견디는 게 아니라 실수하면 와르르 무너진다, 이런 뜻이죠. 누구나 배고픈 삶을 싫어하고 외롭고 고단하고 힘든 삶을 끓이기 마련입니다. 싫어하고 끓이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움직여 쉼없이 일하고 노력하고 희망합니다.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바로 인간 본성입니다. 그렇기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귀납이지 연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얻어내고 또 지켜오기까지 수많은 피와 땀이 필요했습니다. 173년 전 공산주의 태동을 알린 공산당 선언이 발표된 오늘 우리가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글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되살리게 됩니다. 이 1848년 봄이 아주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1848년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나서 유럽의 한 수십 개 나라로 이게 번졌습니다. 1948년 2월의 혁명은 나라마다 그게 사정이 다 다릅니다. 노동자가 일어난 곳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언론 자유를 외친 데도 있고, 독일이나 이탈리아에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민족 통일 국가를 만들자는 열기로 뭉친 데도 있고, 이유는 다 다르지만은 당시의 기성 질서를 비판하고 또는 타도해야 한다는 그런 데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기성 질서는 그는 뭐냐? 1815년 6월 워틀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다시 이 유럽은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즉 옛날에는 뭐냐? 프랑스 대혁명 전의 왕정 또는 귀족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이 체제 복귀를 주도한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외교관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한 이 클레멘스 메테르니히였습니다. 메테르니히가 비인 회의를 주재를 해가지고 구체제로 돌아가는 그런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시 프랑스에서부터 왕정 복구가 이루어지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불만이 쌓여서 1848년에 혁명으로 폭발을 했는데 바로 그 이틀 전에 프랑스에서 혁명의 불길이 오르는 바로 이틀 전에 나온 게 이 공산당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습니다. 근데 이 1848년 혁명으로 유럽 곳곳에서 정치적 소용돌이가 일어났고 프랑스에서는 왕정이 타도되고 공화국이 들어섰다가 나중엔 또 나폴레옹의 조카인 나폴레옹 3세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는 이런 아주 기복이 많은 그런 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일어난 메테르니 구체제 복귀를 선도했던 메테르니히도 오스트리아 재상을 하다가 1848년에 이제 쫓겨납니다. 그런 배경으로 등장한, 말하자면 총성과 함성을 배경으로 등장한 게 바로 이 유명한 문장입니다. 아주 문장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잘 쓴 글입니다. 잘 쓴 글이고 여기는 일도 양단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뭐 어중간한 논리가 없어요. 계급투쟁론입니다. 피지배계급과 지배계급의 타협이 불가능한 투쟁이다. 마지막 문장이 이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노동자들은 단결하라. 우리가 잃을 것은 쇠사슬밖에 없다.
뭐 이런 건데, 여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지난 170년 동안 이 세계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통계에 의하면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이 학살된 사람을 약 1억으로 봅니다. 1억. 그 중에 수백만 명은 김일성 손에 의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손에 의해서 피를 흘리게 되는 건데, 그러나 이 글은 상당히 잘 쓴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 대의명분을 내세웠으니까 그렇습니다. 인간 해방이라는 대의명분. 계급 독재, 계급을 타파하지 않은 대의명분. 얼마나 근사합니까? 정의도 나오고, 뭐 자유는 별로 안 나오지만 정의, 평등. 옛날에 제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 제목이 젊은 날의 마르크스였습니다. 이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기 전의 젊은 날의 마르크스를 엥겔스와 함께 독일 영화입니다. 그리는데 아주 두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건 또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지구상에서 지옥을 만들었어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좋은 뜻을 가진 사람이, 정의를 독점하는 사람이 얼마나 선입니까? 결국은 이 지구상에서 뭘 만드느냐? 지옥을 만드는 거죠. 그 영화에 보면은 이 마르크스가 그 전의 사회주의자와 왜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인지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공산주의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사회주의자들하고 섞여서 회의를 하는데, 칼 마르크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배계급과의 타협은 없다. 지배계급을 타도해야 한다. 타협과 타도의 차이입니다. 공산주의는 지배계급을 타도하려는 세력입니다. 문재인 정권 안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체제를 타협이 아니라 타도하려고 하는 세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타협과 타도입니다. 타협에는 민주주의가 숨쉴 수 있습니다만 타도에는 민주주의가 숨쉴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칼 마르크스의 유령이 아직도 떠들고 있다면 그것은 뭐냐? 타도하자, 청산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집권 세력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이죠. 비록 다른 나라에는 그게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지만은 한국의 지적 풍토라든지 또 북한이 내세우는 가짜 민족주의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칼 마르크스의 제자들이 민주주의 또는 민족주의를 위장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심장에 또는 영혼에 박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황장엽 선생은 이분이 생전에 공산주의 악마성을 폭로하는 명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분은 주체사상의 바탕이 되는 어떤 철학적 이론을 만든 사람이지만은 그 주체사상이 김일성에 의해서 집권의 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보고 절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한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족을 다 희생시키고 돌아가실 때까지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바로 이 칼 마르크스의 논리를 비판하는 글입니다. 이분은 다른 서양에서 쓴 글하고는 또 달라요. 무산자는 무식자다. 무식자가 통치를 하려니 폭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주체상 운운하지만은 결국 무산자가 집권하자는 건데 무산자는 무식하다. 무식한 사람이 무슨 논리를 가지고 법치를 가지고 통치할 수 있겠느냐. 폭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는 폭력을 우선 쓰기가 지금 현재는 어려우니까 폭력 대신에 뭘 씁니까? 법을 폭력화하는 겁니다. 국가의 권력인 법치를 자기 나름대로 편하게 쓰면은 그게 폭력이 됩니다. 또 다른 폭력입니다. 법을 폭력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법을 폭력화하고 있어요. 폭력화. 왜 그렇겠습니까? 무식하니까. 유능하고 유식하면은 설득을 하고 그리고 정교한 정책을 세우는데 그렇게 할 지적 능력이 없으니까
폭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당장 군대를 동원할 수도 없고 하니까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공수처 같은 걸 만들고 요사이 법무장관이 하는 짓을 보면은 그것은 법의 폭력입니다. 공정한 법치가 아니면은 국가의 이 권력은 폭력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당 선언의 계속 등장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급투쟁론입니다. 또 하나는 사유재산권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개입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라고 해놓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이거죠.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동업조합의 장인과 직인, 요컨대 서로 영원한 적대관계에 있는 억압자와 비억압자가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끊임없는 투쟁을 벌여왔다. 그리고 이 투쟁은 항상 사회 전체가 혁명적으로 개조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투쟁하는 계급들이 함께 몰락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폭력을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본래 정치 권력이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려고 사용하는 조직된 폭력이다. 만일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반드시 계급으로 한데 뭉쳐 혁명을 통해 스스로 지배계급이 되고 또 지배계급으로서 낡은 생산관계를 폭력적으로 폐지하게 된다면 그들은 이 생산관계와 아울러 계급적 대립의 존재 조건과 모든 계급 또한 폐지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자기 자신의 계급적 지배까지도 폐지하게 될 것이다. 지배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트가 혁명에서 이룰 것이라고는 쇠사슬 뿐이요 얻을 것은 세계 전체다. 여기는 계급투쟁을 끝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계급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공산주의 사회를 목표로 한다 해놓고는 계급 독재보다도 더 흉악한 당의 독재도 결국 나중에 보면은 1인 독재로 갑니다. 1인 수령 지배체제. 즉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가 왜 나왔습니까? 계급투쟁, 계급 해방한다 해놓고 결국은 한 사람의 권력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정익 선생은 이 계급투쟁론은 필연적으로 1인 수령 독재로 간다. 이렇게 간파를 했던 것입니다. 이 황 선생은 2009년에 펴낸 인간중심 철학 원론에서 계급투쟁론의 폭력성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황정익 선생의 글은 아주 명쾌합니다. 이분이 쉽게 쓰는 사람이에요. 깊게 아니까 쉽게 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계급투쟁과 무산계급 독재를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상은 인류의 사상과 양립할 수 없는 계급 이기주의 사상이다. 불평등한 계급간의 이해관계를 정의의 원리에 의거하여 시정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대립된다고 하여 사회 공동의 성원으로서 살 권리마저 빼앗고 말살해버리는 것은 계급 이기주의의 비인간성의 발견이다. 유산계급은 무산계급의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하면서 유산계급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도록 무산계급을 추동한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와 정의와 원칙을 부정하고 계급적 이기주의를 절대화한 비인간적인 범죄자들로서 단죄되어야 한다. 이 공산당 선언에서 또 하나의 계급투쟁론과 함께 제일 중요한 점은 사유재산 철폐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국가가 가져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될까요?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 돈이 하나도 없는데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옷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집을 살 수가 있습니까? 선택의 자유가 말살돼 버립니다. 사유재산권 철폐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두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해버린다. 공산화 돼가지고 그때 나라는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런데 흥미로운 지금 한국에 드리워진 이 마르크스 유령 덕분에 여기에 심취한 자들이 헌법 개정 운운하면서 거기에 집어넣고 있는 거 가만히 보면은 완전히 사유재산을 무시하거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려는
음모가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2018년에 국회에 제출했다가 그때 자유한국당이 간단하게 저지시킨 그것도 또 설명을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조국 민정수석이 했습니다. 그 헌법 개정 제안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조국이가 하면서 들인 민 걸 보면은 이건 사회주의 체제로의 개헌이었습니다. 개헌.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배회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권력 안으로 들어왔다고 봐야죠.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칼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당선언 173주년을 맞아서 이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남북한의 대결은 뭐냐?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인데 그 권력투쟁의 핵심은 사상투쟁이기도 하지만 영혼의 투쟁입니다.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영혼, 정통성, 정체성, 대한민국은 그 영혼을 헌법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영혼입니다. 이걸 차지하려고 하는 마르크스의 후예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거의 악령입니다. 악령. 계급투쟁론으로 감싼 악령입니다. 그 악령은 정오와 분열의 논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돌파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크나큰 과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인간 존재의 이유를 묻고 자유민주주의 근원을 묻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 위기의 본질을 우리가 자꾸 외면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그냥 흔한 정권, 즉 좌파 정권 또는 좌파 흉내내는 정권이겠지 하고 낮추어 보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